네, 전일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가 된 가운데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매도, 개인의 매수, 난타전이 벌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양쪽이 2조 원 정도 팔고 사고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결국 2,60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슬슬 12월은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건지 조성우 과장의 자세한 시황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월 시장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제 보고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답게 12월의 증시 전략을 이제 키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12월은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오늘 유튜브에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시황도 좋고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 시장은 어떻게 이제 좀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증시 전망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증시 전망은 맞아요. 저 아니어도 얘기 안 하시니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2월 코스피는 밴드를 2,470에서 2,730이다 이렇게 넓게 좀 밴드를 좀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번 주말에요. 서울하고 부산 사이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별로 이렇게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월에 지수가 어떨 것이냐 이거보다 우리가 12월에는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서 놀 것인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오면 좋고요. 아님 말고 하지만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통계적으로도 12월은 또 강세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수 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하나 보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이 기록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그것은 11월이 아니라 이제 12월에 아마 기록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1월은 내년 1월 가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제 좀 많이 놀라셨겠는데 일단 요 내용은 어제 그래도 많이 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말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땐 제가 진짜 뉴스에도 많이 안 나와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MSCI, 싱가포르 기억나시죠? 근데 맞아, 기억나요. 네, 근데 어제는 그래도 이제 많은 그 뉴스들이 이제 요 관련해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굳이 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어제 왜 빠졌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2조 4천억을 이제 팔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11월에 누적으로 5조 원 매수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변치 않고요. 그게 잘 사다가 이제 어제 또 많이 팔아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인덱스 리밸런싱 이슈니까 이거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 자금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따라서 이제 리밸런싱을 했던 것뿐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방향을 굳이 가늠할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어제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이제 2조 4천억을 코스피를 팔았고요. 특히 이제 IT를 굉장히 많이 팔았죠. 1조 2천억 그리고 이제 화학을 1,700억 금융주를 이제 4,200억 매도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인덱스에 대한 리밸런싱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슈로 이제 다뤄드렸던 그 이제 중국이 주는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면 그 칭화 유니그룹의 어떤 디폴트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엔트그룹의 이제 상장 철회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특히 이제 아시아 신흥국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좀 우리 시장에 다시 좀 들어왔던 거. 그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 리밸런싱과 이제 궤를 같이 해서 걔들은 아마 타이밍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좀 액티브한 외국인들이 IT와 금융업을 매도했을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제 조금 막판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거 환율을 보시게 되면 어제 그렇게 2조 원대 순매도를 하루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뭐 소폭 반등해서 이제 1,106원대 수준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또렷하게 뭐 이제 고점 징후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뭐 그런 이유는 뭐 딱히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런 한번 좀 코스피 쪽에 급격한 수급에 어떤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좀 그래요?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외국인의 그런 이 대규모 매도가 고점 징후였다면 일단 환율이 출렁이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차트로 가보시죠. 코스닥도 같이 흔들렸어야 계산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어제 만약에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시세가 끝난다 그러면 코스닥은 왜 어제 멀쩡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미 사상 최고치인데 코스닥은 아직 전고점까지의 공간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가격 부담이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살아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 코스닥이 좀 그런 모습이었고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의 이제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많이 좀 이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 IT주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제 코스피는 좀 조정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견조할 거다. 그러니까 뭐 어제 이렇게 하루에 보시는 많이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네. 기술적 반등으로 코스피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12월을 본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도 일단 전고점은 트라이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갭을 이제 메워주는 그런 작용들이 분명히 12월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전히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이 갭을 메워줄 후보로 이제 저는 역시 IT를 제시를 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포트에도 IT가 뭐 대거 포진돼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먹을거리가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12월 시장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02-전에-4875로 전화 직접 주셔서 접수해 주셔도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12월 시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되는 종목들의 선호도를 우리가 좀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요거 그러니까 12월은 일단 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는데 IT는 꼭 12월은 들어가죠. 그렇죠. 12월은 그냥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IT 바이오 뭐 그리고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나 이제 코로나 테마주.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뭐 이제 수익률 게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 전략 키워드를 한번 좀 표로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참고가 될 만한데 이제 난이도와 이제 내가 이걸 할 때 어느 정도의 뭐 매매 숙련도가 필요하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소형 IT주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그러니까 쉬운, 손쉬운 종목이다. 그래서 예시 종목은 저희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예시 종목으로 AP 시스템이나 이제 세경 아이테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매매 숙련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매매에 능숙해야 되느냐 요건데 사실 중소형 IT주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에 깔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매매 숙련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뭐 저점에서 그냥 매수하고 뭐 시세가 날 때까지 보유.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포트가 지금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형 IT주는 약간 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솔직히 지금 싸다고 볼 수 있는 주가 수준은 분명히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고점을 경신하면서 약간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가 좀 횡보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주가 탄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매매 숙련도가 조금 이제 약간 좀 필요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종목들은 이제 분할 매수와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약간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는 요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장중에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을 맞춰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등했을 때도 이제 뭐 분할 매도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좀 손이 조금 더 많이 가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이제 좀 높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시 종목으로 이제 셀트리온이나 SK 케미칼 같은 경우 매매 숙련도가 좀 필요해요. 저거는. 그러니까 매매에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대형 바이오주들을 조금 낫지 않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약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진입을 하되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 한 2, 3일 정도 좀 보유하면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좀 매도 타이밍이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네. 계산이 가능하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테마주인데 요거는 난이도가 최상. 난이도 최상. 그죠? 그러니까 뭐 대표 종목으로 요즘에 이제 핫한 게 뭐 서현 탄메탈이나 뭐 이제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막 특징주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저게 맞아요. 매매 숙련도가 매우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내가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이 있다. 뭐 이러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접근하기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고
저런 종목에 대한 전략은 설령 접근하더라도 당일에 거의 끝내야 되는 좀 그런 정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키워드 중에서 나는 좀 그래도 매매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난 정말 뭐 매매에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예시 종목으로 하나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보실 일단 거예요? 각 카테고리에서 한 종목씩 짧게 볼게요. 네. 예를 들면 선연 탄메탈부터 보시죠. 야, 요거 한 달 사이 주가가 이제 100%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멱살 잡고 들어가신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 매일경제TV의 그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뭐 도움이 뭐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고. 고수도 어려운 영역이죠. 그렇죠. 고수도 어려운 네.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승부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이런 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추적이 좀 용이하잖아요. 예를 들면 서현 탐메타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추적하면서 할 수 없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보다는 이제 쉬운 것이고, 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횡보하지만 보통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이틀 조정 그러면 이제 매수하면 거의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중소형 IT, 뭐 세경 IT, 우리 포트에 있죠. 이런 거 그냥 사놓고 그냥 뭐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제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단타로 들어가든 중기로 들어가든 매수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탈했을 때는 가차없이 안전벨트처럼 리스크 관리만 수반하신다면 뭐 각자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뭐 수익을 추구하시는 거는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시장을 또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넷마블, 셀리버리, 액토즈 소프트 등등 이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이 끝난 추후에 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 과장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